아버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계속 이렇게 숨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유 원장만 조용히 처리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야. 조금만 더 견뎌보자. 유원장이라는 말에 명자의 귀가 번쩍 열렸어요. 무슨 유원장이요? 내가 1년 전에 써놓은 유 원장 말이야. 전 재산을 명자한테 남긴다는. 정만수가 서류를 들어보이며 말했어요. 그런데 만약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며느리가 자신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당연히 아들인 윤호한테 가지. 그럼 우리가 관리할 수 있고.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꼭 눌러주시고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받아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명자 할머니였다면 어떻게 하셨을지 정말 궁금해요. 유명자는 아침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10월의 선선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자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72세가 된 지금도 명자의 하루는 규칙적이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라디오 체조를 하고 7시에 아침을 먹고 8시부터는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거울 앞에 선 명자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30년 넘게 극단에서 활동했던 탓인지 여전히 또렷한 눈빛과 고든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명자를 보면 역시 배우 출신답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오늘도 또 혼자구나. 명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밥상을 차렸습니다. 한 사람 분량의 밥과 김치찌개, 시금치나물, 계란말이. 예전에는 네 식구 밥상을 차렸던 이 식탁이 이제는 너무 넓어 보였어요. 남편 정만수가 5년 전 갑자기 사라진 후부터는 더욱 그랬습니다. 정만수는 지역 금융기관 지점장으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았던 남자였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어서 젊은 시절에는 꽤 인기가 많았죠. 명자와 결혼한 후에도 가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런 만수가 어느 날 갑자기 밖에 볼 일이 있다며 나간 뒤 5년째 소식이 없었어요. 아들 정윤호와 며느리 박서영은 차로 10분 거리에서 황금치킨이라는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들러서 안부를 묻고 반찬도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장사가 바빠지면서 점점 발길이 뜸해졌고 요즘은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들었어요. 명자는 서운하기도 했지만 젊은 사람들이 바쁜 건 이해했습니다. 특히 서영은 치킨집 일뿐만 아니라 배달까지 도맡아 하느라 정말 바빠 보였거든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의 서영은 명자가 마음에 들어했던 며느리였어요. 그래도 가끔은 안부라도 물어보지. 명자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아들에게서 온 마지막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2주 전에 온 어머니 건강히 지내시죠? 라는 짧은 메시지가 전부였어요. 윤호는 원래 말수가 적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지만 아버지가 사라진 후로는 더욱 말이 없어졌습니다. 오전 시간을 보내고 나서 명자는 마을회관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경로당에서 함께 점심을 먹는 날이었거든요. 이 동네에 이사 온 지 15년이 되면서 마을 어르신들과도 제법 친해졌어요. 특히 극단 활동 경험 때문에 마을 행사 때마다 사회를 보거나 장기자랑에 나서곤 했습니다. 마을회관 식당에는 이미 2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어요. 오늘 메뉴는 김치찌개와 생선구이, 그리고 각종 나물 반찬이었습니다. 명자는 평소 자리인 창가 쪽 테이블로 갔어요. 명자야, 여기 앉아. 오늘 늦었네. 평소보다 10분 정도 늦게 도착한 명자는 미안하다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당 안은 어르신들의 담소 소리로 시끌벅적했어요. 누구는 손자 자랑을,
누구는 며느리 불만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명자가 주변을 둘러보던 중 구석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는 남자가 눈에 띄었어요. 등을 돌리고 앉아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뭔가 낯익은 느낌이었습니다. 회색 체크무늬 셔츠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반백이었어요. 그 남자는 다른 사람들과 전혀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밥만 먹고 있었죠. 가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기도 했지만 여전히 옆 얼굴만 살짝 보일 뿐이었어요. 저 남자 누구지? 명자는 옆자리 할머니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아, 저분? 요즘 자주 오시는데 말씀을 별로 안 하셔서 잘 모르겠어. 혼자 조용히 드시고 가시더라고. 이름도 모르겠어. 언제부터 오셨어요? 한두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매번 저 자리에만 앉으셔. 명자는 계속 그 남자를 관찰했습니다. 어깨 넓이가 상당했고 목덜미 부분에 작은 점이 하나 있는 것도 보였어요. 숟가락을 드는 손의 모양, 밥을 먹는 속도까지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뭔가 친숙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명자의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그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명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걸음걸이를 보는 순간 명자는 숨이 막혔어요. 어깨를 살짝 숙이고 걷는 버릇, 왼쪽 다리를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살짝 절뚝거리는 모습. 저건 만수 아냐? 명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변 어르신들이 놀라서 명자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명자는 그런 시선들이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명자야, 어디가? 옆자리 할머니가 명자의 팔을 잡았지만 명자는 그 손을 뿌리치고 일어났어요. 저 남자 좀 봐야겠어. 명자가 고개를 돌렸을 때 그 남자는 이미 식당 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급하게 뒤따라갔지만 마을회관 앞마당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주차장 쪽도 둘러봤지만 그 남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분명히 만수였는데 명자는 마을회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주변을 계속 두리번거렸지만 그 남자는 정말로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마치 환상을 본 것처럼 말이죠. 다시 식당으로 돌아온 명자는 점심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왜 그러냐고 물어봤지만 명자는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그 남자의 뒷모습이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명자는 서랍에서 정만수의 사진을 꺼내봤어요. 금융기관 지점장 시절 찍은 정장 차림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만수의 어깨선과 아까 본 남자의 어깨선이 똑같아 보였어요. 걸음걸이도 체형도 심지어 머리를 쓸어넘기는 버릇까지. 명자는 사진을 꼭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5년 동안 참아왔던 그리움과 원망, 그리고 이제는 확신에 가까운 의심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날 이후 명자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을회관에서 본 남자의 뒷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정만수의 특징들과 너무나 똑같았거든요. 명자는 자신이 착각한 건 아닌지 계속 되짚어봤지만 확신은 더욱 강해져만 갔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명자는 결심을 했어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것이죠. 오후 3시쯤 명자는 집을 나서서 아들 부부가 운영하는 황금치킨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미리 연락하고 가는 편이었지만 이번에는 갑작스럽게 들르기로 했어요. 치킨집은 주택가 한복판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1층은 주방과 홀, 2층은 윤호 가족이 거주하는 구조였어요. 명자가 도착했을 때는 오후 장사 준비로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웬일이세요?
며느리 서영이 놀란 표정으로 명자를 맞았어요. 앞치마를 두른 채 밀가루 반죽을 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서영은 평소와 달리 조금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왔어. 바쁜 중에 미안하다. 명자는 홀 한편 테이블에 앉으며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가게 내부와 주방이 한눈에 보였어요. 서영은 혼자서 치킨 튀기는 준비와 반찬 준비를 동시에 하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어디 있니? 배달 나갔어요. 요즘 배달 주문이 많아져서 바빠요. 서영의 대답을 듣던 명자는 주방 안쪽 구석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을 봤습니다. 배달통들이 쌓여 있는 곳에서 누군가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명자는 자연스럽게 시선을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그 순간 명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주방 구석에서 배달통을 정리하고 있는 남자의 옆모습이 보였거든요. 회색 머리, 넓은 어깨, 그리고 목덜미에 작은 점까지. 바로 정만수였습니다. 명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의자가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니?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영은 명자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저분요? 그냥 저희가 최근에 고용한 직원이에요. 직원? 명자는 서영의 대답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 남자는 분명히 정만수였거든요. 명자는 주방 쪽으로 다가가려 했지만 서영이 급하게 명자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주방은 위험해요. 기름도 끓고 있고. 서영아, 저 사람 좀 불러봐. 얼굴 좀 보고 싶어. 명자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서영은 계속 주저했습니다. 그 사이 주방 구석의 남자는 배달통 정리를 마치고 뒷문 쪽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어머니, 저분은 말씀을 잘 안 하세요. 연세도 많으시고. 서영의 말을 들으며 명자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연세가 많다는 것, 말을 잘 안 한다는 것. 모든 게 의심스러웠어요. 서영아, 정말 모르는 사람이야? 저 남자 이름이 뭐니?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윤호 오빠가 고용한 거라서. 서영의 대답은 계속 애매했어요. 명자는 점점 화가 났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30분 후 윤호가 배달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평소와 달리 어머니가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윤호야,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명자는 윤호를 한편으로 불러서 조용히 말했어요. 방금 전에 주방에 있던 남자 누구니? 나이 많은 남자 말이야. 윤호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주방에는 서영이만 있었는데요. 아니야, 분명히 봤어. 배달통 정리하던 남자가 있었다고. 명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윤호는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가게에는 직원이 따로 없어요. 저희 둘이서만 운영하고 있어요. 그럼 저 남자는 뭐야? 서영이는 직원이라고 했는데. 윤호와 서영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것을 명자는 놓치지 않았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아버지 생각이 나서 그런 착각을. 착각이 아니야. 분명히 아버지였어. 명자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윤호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어요. 엄마, 그럴 리가 있어요? 아버진 돌아가셨잖아요. 사망신고도 했잖아요. 윤호의 말에 명자는 할 말을 잃었어요. 1년 전 실종신고를 사망신고로 바꾼 것은 사실이었거든요. 법적으로는 정만수가 죽은 사람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본 건 확실해. 분명히 아버지였어. 명자는 계속 주장했지만
윤호와 서영의 표정은 점점 더 이상해졌어요. 마치 명자를 정신 이상한 사람 보듯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 봐요.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내가 미쳤다는 소리야? 명자는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가족들이 자신을 미친 사람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화가 났어요. 그날 저녁 명자는 집으로 돌아와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명히 본 것인데 윤호와 서영이 모른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서영은 처음에 직원이라고 했다가 윤호는 직원이 없다고 하는 걸까요? 명자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자신의 가족들이 그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치킨집에서 돌아온 다음 날 명자는 일찍 일어나 동네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라도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결심을 한 것이죠.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마을회관 근처 슈퍼마켓이었어요. 사장님, 혹시 최근에 이 동네에 새로 이사 온 남자분 보셨어요? 70대 정도 되는. 슈퍼마켓 사장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70대 남자분요? 잘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생기셨는데요? 명자는 정만수의 외모를 자세히 설명했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으며 회색 머리에 왼쪽 다리를 살짝 절뚝거린다고 말했습니다. 아, 혹시 황금치킨집에 가끔 오시는 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자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황금치킨집에 간다고요? 네, 가끔 보는데요. 배달통 같은 걸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아마 거기서 일하시는 것 같은데. 사장의 말을 들은 명자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정만수가 치킨집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동네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으로 명자는 미용실로 갔습니다. 동네 미용실은 온갖 소문이 모이는 곳이었거든요. 원장님, 혹시 황금치킨집에 새로 들어간 직원 아세요? 미용실 원장은 머리를 감기며 대답했어요. 아, 그 연세 드신 분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 나이에 배달 일을 하시다니. 그런데 말을 거의 안 하시던데요? 말을 안 한다고요? 네, 인사도 잘 안 하시고. 그냥 묵묵히 일만 하시더라고요. 좀 이상하긴 했어요. 명자는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정만수는 원래 사교적이고 인사성이 밝은 사람이었거든요. 왜 말을 안 하는 걸까요? 오후에 명자는 다시 치킨집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확인하겠다는 마음이었어요. 서영아, CCTV 좀 보여줄 수 있니? CCTV요? 왜요? 서영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제 내가 본 남자가 정말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어머니, 그건 안 됩니다. 개인정보 문제도 있고. 개인정보? 우리 가족인데 뭔 개인정보야. 명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서영은 완강했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CCTV는 보여드릴 수 없어요. 이건 프라이버시 침해라고요. 서영이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며 명자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그럼 그 직원은 언제 나와? 직원이 누구 말씀이세요? 어제 내가 본 그 남자. 어머니, 정말 그런 사람 없어요. 어머니가 착각하신 것 같아요. 서영은 계속 시치미를 떼었습니다. 명자는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저녁 명자는 옛 극단 후배인 정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이는 명자보다 5살 어린 67세로 지금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어요. 순이야, 나야. 명자. 어머, 명자야.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 그런데 순이야,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명자는 며느리 서영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상한 소문이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지 말이에요. 서영이 말이야? 생각해보니까
몇 년 전에 좀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 명자의 귀가 번쩍 열렸어요. 무슨 얘기? 그게 말이야. 우리 동네 김 여사가 그러는데 해외여행 갔다가 서영이 씨랑 나이 많은 남자랑 같이 있는 걸 봤다는 거야. 해외여행? 언제? 한 2년 전쯤? 베트남인가 어디였는데 공항에서 봤대. 서영이 씨가 그 남자 팔짱 끼고 다니더래. 명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 남자가 어떻게 생겼다고 했어? 키 크고 나이 많아 보이더래. 70대 정도? 김 여사가 그러는데 서영이 씨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서영이 씨 아버지는 돌아가셨잖아. 명자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생각에 잠겼어요. 2년 전이면 정만수가 사라진 지 3년 후였습니다. 그 시기에 서영이 정만수와 함께 해외여행을 갔다는 건가요? 설마 서영이와 만수가? 명자는 상상도 하기 싫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영은 윤호의 아내였고 정만수는 서영의 시아버지였어요. 그런 일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가능성도 있었어요. 만약 정만수가 기억을 잃었다면? 치매나 다른 병으로 인해 가족을 못 알아본다면? 그래서 서영이 정만수를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명자는 점점 더 복잡한 상황에 빠져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남편이 살아있다면 반드시 찾아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자는 다시 동네를 돌아다니며 정보를 수집했어요. 치킨집 주변을 계속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치킨집에서 나오는 것을 봤어요. 운전자는 헬멧을 쓰고 있어서 얼굴이 보이지 않았지만 체형과 자세가 정만수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명자는 그 오토바이를 따라가려 했지만 이미 멀리 사라진 후였어요. 분명히 만수야. 전현들이 만수를 숨기고 있어. 명자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서영이 정만수와 함께 뭔가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정확히 무엇을 위해서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명자는 일기장에 지금까지 알아낸 사실들을 정리했어요. 동네 사람들의 증언, 해외여행 목격담, 그리고 서영의 이상한 반응들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서영이, 전현, 만수랑 짜고 뭔가 꾸미고 있어. 명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제 진짜 진실을 파헤쳐야 할 때였어요. 며칠 동안 동네 조사를 한 명자는 더욱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목격담만으로는 윤호와 서영을 설득할 수 없었거든요. 명자는 치킨집에 몰래 들어가 볼 계획을 세웠어요. 30년 넘게 극단에서 활동했던 경험이 이런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요일 오후 명자는 치킨집 근처 카페에 앉아 윤호와 서영의 일정을 파악했습니다. 보통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장사 준비로 바쁘고 4시 이후에는 배달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서영은 매일 오후 3시쯤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가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30분 정도의 틈을 노려야 했어요. 명자는 손목시계를 자주 들여다보며 긴장했습니다.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을 찾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극단에서 연기했던 스릴러 작품들이 떠올랐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 정각, 명자는 서영이 마트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치킨집 뒷문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뒷문은 주방과 연결되어 있었고 다행히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서영이 급하게 나가느라 깜빡한 것 같았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선 명자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치킨 기름 냄새와 양념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윤호가 2층에 있는 것 같았지만 혹시 모르니
최대한 조용히 움직여야 했습니다. 명자는 먼저 홀 쪽 카운터를 살펴봤습니다. 계산기 옆에는 주문서들이 쌓여 있었고 벽에는 메뉴판과 각종 전단지들이 붙어 있었어요. 카운터 서랍을 열어보니 영수증, 볼펜, 계산기 등 평범한 물건들만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주방 쪽으로 갔어요. 주방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대형 냉장고 2대, 튀김기 3대, 그리고 각종 양념통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명자는 냉장고 위, 선반 뒤, 조리대 아래까지 구석구석 살펴봤지만 특별한 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10분이 지났을 때 명자의 눈에 주방 한편에 있는 작은 서랍장이 들어왔어요. 나무로 만든 사단 서랍장이었는데 위 3개 서랍은 열려 있었지만 맨 아래 서랍에는 작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왜 이것만 자물쇠를 채워뒀지? 명자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위 서랍들을 열어보니 젓가락, 일회용 포크, 냅킨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평범한 물건들이었죠. 그런데 왜 맨 아래 서랍만 잠가놨을까요? 명자는 자물쇠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작은 열쇠로 여는 형태였어요.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 생각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서랍장 위 화분 아래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발견했어요. 혹시 이게?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자물쇠에 끼워봤습니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어요. 서랍을 조심스럽게 당기니 여러 가지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맨 위에는 가게 임대차 계약서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사업자 등록증, 보험 서류 등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명자의 눈을 사로잡는 서류가 있었습니다. 하얀 봉투에 들어있는 병원 서류였어요. 명자는 손을 떨며 그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대한병원 신경과라고 적혀 있었어요. 봉투를 열어 안에 서류를 꺼내자 명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환자명 정만수 남 75세. 분명히 정만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생년월일도 1950년 3월 15일로 정확했어요. 주소란에는 예전에 살던 집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진단명 알츠하이머성 치매 초기 단계 소견 단기 기억력 저하, 시공간, 지각, 능력 감소, 일상생활 수행 능력 경미한 저하. 명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정만수가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거였어요. 진료 날짜를 보니 6개월 전인 올해 4월이었습니다. 치매? 그럼 만수가 나를 못 알아보는 건가? 명자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남편이 살아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치매라는 충격적인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치매 환자가 배달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서류를 더 들여다보니 처방전도 있었어요. 치매 진행을 늦추는 약물들이 처방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진료비 납부자란에 박서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왜 서영이가 만수 병원비를 냈지? 명자가 서류를 더 자세히 들여다볼 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서영이 마트에서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명자는 급하게 서류를 원래 자리에 넣고 서랍을 닫으려 했는데 손이 떨려서 자물쇠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았어요. 뒷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자는 황급히 주방 한편 냉장고 뒤로 몸을 숨겼어요. 서영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한다니까요. 어머니가 계속 의심하고 있어요. 서영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럼 오늘 밤 10시에 뒷문으로 와요. 사람들 다 잠들 때쯤이면 안전할 거예요. 서영의 통화 내용에 명자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어요. 누구와 만나기로 한 걸까요? 그리고 병원 서류는 안전한 곳에 숨겨뒀으니까
걱정 마세요. 어머니가 아무리 찾아도 못 찾을 거예요. 명자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자신이 방금 전에 본 서류를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서영은 통화를 끊고 주방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닫는 소리, 설거지하는 소리가 났어요. 명자는 숨을 죽이고 서영이 다른 곳으로 가기를 기다렸습니다. 15분 정도 지나서 서영이 2층으로 올라가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명자는 조심스럽게 냉장고 뒤에서 나와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나가기 직전에 서랍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자물쇠가 제대로 안 채워져 있었습니다. 명자는 다시 열쇠로 자물쇠를 채우고 열쇠를 화분 아래 원래 자리에 두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명자는 소파에 앉아 하루 종일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만수가 치매라는 사실, 서영이 병원비를 대신 낸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와 은밀한 만남을 가진다는 것. 모든 게 수상했어요. 만수가 정말 치매라면 왜 혼자 배달 일을 시키는 거지? 그리고 서영이는 오늘 밤 누구를 만나는 거야? 명자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10시에 치킨집 뒷문에 가서 서영이 누구를 만나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그날 밤 9시 50분, 명자는 검은색 카디건을 걸치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치킨집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였지만 밤이라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어요. 가로등이 희미한 골목길을 지나며 명자는 긴장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치킨집 근처에 도착한 명자는 뒷골목 전봇대 뒤에 몸을 숨겼어요. 치킨집 1층은 불이 꺼져 있었지만 뒷문 쪽에서는 작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손목 시계를 보며 10시를 기다렸어요. 10시 정각 골목 저편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남자는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있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걸음걸이와 체형을 보니 확실히 정만수였어요. 명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만수가 뒷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자 서영이 재빨리 문을 열어줬어요. 둘은 주변을 살피며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명자는 숨을 죽이고 5분 정도 기다린 후 조심스럽게 뒷문 근처로 다가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서영과 정만수가 주방 한편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몇 장과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둘의 표정이 모두 심각했습니다. 아버지, 이러다 어머니한테 다 들키면 어쩌려고 그래요. 서영이 정만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듣고 명자는 상황을 이해했어요.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했잖아. 명자가 계속 의심하고 있어서 불안해 죽겠어. 정만수의 목소리였어요. 명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치매 환자라고 했는데 말도 똑똑히 하고 상황 판단도 제대로 하고 있었거든요. 목소리도 예전과 똑같았어요. 병원 서류는 안전하게 숨겨뒀죠? 응, 서랍장 맨 아래에 넣어뒀어. 하지만 명자가 워낙 눈치가 빨라서 언제 들킬지 몰라. 정만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계속 이렇게 숨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유 원장만 조용히 처리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야. 조금만 더 견뎌보자. 유 원장이라는 말에 명자의 귀가 번쩍 열렸어요. 무슨 유 원장이요? 내가 1년 전에 써놓은 유 원장 말이야. 전 재산을 명자한테 남긴다는. 정만수가 서류를 들어보이며 말했어요. 그런데 만약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며느리가 자신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당연히 아들인 윤우한테 가지. 그럼 우리가 관리할 수 있고. 그렇긴 하지만 어머니가 계속 파헤치면 위험해요.
오늘도 치킨집에 와서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서영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을 써야겠네. 다른 방법이요? 사고처럼 보이게 하든지, 아니면 치매라고 하고 요양원에 보내든지. 명자는 무릎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남편과 며느리가 자신을 해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거였습니다. 아버지, 그런 건 너무 위험해요. 차라리 제가 다른 방법을. 무슨 방법? 윤호 오빠를 이용하는 거예요. 오빠가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라고 하면 윤호가 그럴까? 이미 얘기해 봤어요. 어머니가 요즘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한다고 했더니 오빠도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명자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들까지 이 음모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일단 내일 윤호와 상의해보자. 얘가 어머니를 가장 잘 알아. 네, 그럼 내일 아침에 오빠한테 전화해서 어머니 상태가 심각하다고 할게요. 좋아. 그리고 당분간은 내가 치킨집에 오는 걸 자제해야겠어. 명자가 너무 의심하고 있으니까. 정만수가 일어나며 모자를 다시 눌렀었어요. 아버지,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리고 며칠 동안은 마을회관에도 가지 마세요. 알겠어. 명자가 포기할 때까지 기다려야겠어. 둘이 작별 인사를 나누자 명자는 급히 전봇대 뒤로 몸을 숨겼어요. 정만수가 뒷문으로 나와 골목 저편으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후 명자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명자는 소파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5년 동안 그리워했던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믿었던 며느리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니. 내 남편이, 내 며느리가 나를 죽이려고 해?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아들 윤호까지 이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가족 모두가 자신을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예상대로 윤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요즘 몸이 어떠세요? 괜찮다. 왜? 서영이가 그러는데 어머니가 요즘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명자는 어젯밤 들은 대화가 떠올랐어요. 무슨 이상한 행동? 없는 사람을 봤다고 하시고 치킨집에서 소란을 피우시고. 어머니, 혹시 병원에 가보시는 게 내가 미쳤다는 소리야? 미친 게 아니라 치매 초기 증상일 수 있어요. 망상, 환청, 피해의식. 윤호는 정확히 어젯밤 서영과 정만수가 계획한 대로 말하고 있었어요. 명자는 분노했습니다. 윤호야, 너도 이 일에 연루된 거구나.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 있지? 서영이와 함께 내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도.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니, 정말 병원에 가셔야겠어요. 이런 망상 증상은. 윤호는 끝까지 시치미를 뗐어요. 명자는 전화를 끊고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날 오후 명자는 집에서 혼자 울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모두 자신을 배신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저녁 11시쯤 명자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현관문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열쇠로 문을 여는 소리 같았지만 명자는 아무에게도 예비 열쇠를 준 적이 없었습니다. 명자는 조용히 일어나서 현관 쪽으로 갔어요. 현관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얼굴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어서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만 좀 파헤쳐요. 아줌마한테 좋을 거 없어요.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어요. 더 이상 치킨집에 오지도 말고 아무한테도 말하지도 마세요. 안 그러면. 남자는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내 보여줬어요. 명자는 비명을 질렀고 남자는 급하게 사라졌습니다.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가 없어서 제대로 수사받지 못했어요. 이제 정말로 생명의 위험을 느꼈습니다. 침입자 사건이 있은 다음 날 명자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아침을 맞았습니다. 밤새도록 현관문 쪽에서 나는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어요. 어젯밤의 공포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오전 9시쯤 윤호가 집에 찾아왔어요. 평소보다 일찍 온 것을 보니 뭔가 목적이 있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젯밤에 경찰이 왔다고 들었는데. 괜찮지 않아. 누군가 우리 집에 침입해서 나를 위협했어. 윤호는 명자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얼굴이 많이 상해 보이세요. 잠을 못 주무셨나 봐요. 당연히 못 잤지. 언제 또 올지 모르는데. 어머니, 혹시 정말로 침입자가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윤호의 말에 명자는 화가 났어요. 또 내가 헛것을 봤다는 소리야? 아니에요. 하지만 요즘 어머니 상태가. 윤호는 말을 흐렸지만 그 의도는 분명했어요. 명자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으로 몰아가려는 것이었습니다. 윤호야, 나는 분명히 봤어. 검은 옷 입은 남자가 칼까지 보여줬다고. 어머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니까 그런 환각이. 환각이 아니야. 명자가 소리치자 윤호는 더욱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정신적 충격을 받으셨을 수도 있고. 난 멀쩡해. 하지만 윤호는 이미 결심한 듯 보였어요. 30분 후 서영까지 와서 명자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며칠만 병원에서 검사 받아보세요. 몸도 체크하고 마음도 안정시키고. 나한테 병원에 가라고? 내가 미쳤다는 소리야? 그런 게 아니라 건강검진 겸해서요. 어머니 나이에는 정기적으로 검사받는 게 좋잖아요. 서영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명자는 이들의 진짜 의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싫어. 난 집에 있을 거야. 하지만 윤호와 서영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병원 입원을 권유했습니다. 심지어 이미 병원에 연락까지 해놓은 상태였어요. 어머니, 강제로라도 모셔가야겠어요. 이 상태로는 혼자 계시기 위험해요. 결국 명자는 방광제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병원 신경과 병동이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정만수가 치매 진단을 받았던 바로 그 병원이었습니다. 병실은 4인실이었지만 다행히 다른 환자들은 모두 조용한 분들이었어요. 명자는 창가 침대를 배정받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병원 뒤뜰에 작은 정원이 보였어요. 환자분, 며칠 동안 푹 쉬시면서 검사 받으시면 됩니다. 간호사의 말을 들으며 명자는 허탈감을 느꼈어요. 진실을 밝히려다가 오히려 정신병자 취급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입원 이틀째 되는 날 오후 명자에게 택배 하나가 배달되었어요. 보낸 사람은 익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누가 보낸 거지? 명자는 호기심을 가지고 택배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작은 상자와 편지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먼저 편지를 열어보니 익숙한 글씨체였어요. 명자야, 이 편지를 받을 때쯤이면 넌 많이 힘들어하고 있을 거야. 미안해. 정만수의 글씨였어요. 명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너한테 돌아가려고 했어. 정말이야. 하지만 내 손으로 널 다시 망치고 싶진 않았어. 이미 너무 많이 아프게 했잖아. 편지를 읽으며 명자는 눈물이 났어요. 서영이와 윤호가 내게 제안했을 때 처음에는 거절했어. 하지만 치매 진단을 받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지. 어차피 내 기억도 사라질 텐데 차라리 너한테 재산이라도 남겨주자고 생각했어. 명자는 편지 내용에 혼란스러워했어요.
하지만 내가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꼬여버렸어. 서영이와 윤호가 점점 위험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거든. 그래서 내가 나설 수밖에 없었어. 편지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상자 안에 우리 추억이 담긴 사진들을 넣어뒀어.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어. 그리고 명자야, 조심해.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줄 수 없어.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필름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20대 시절 연애할 때 찍은 사진, 결혼식 사진, 윤호가 어렸을 때 가족 사진까지 모두 소중한 추억들이었어요.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명자는 울었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의 정만수와 지금의 정만수가 같은 사람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정만수가 혼자서 찍은 셀카였는데 뒷배경이 치킨집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명자야, 미안해. 하지만 이제 끝이야. 명자는 그 글을 보고 소름이 돋았어요. 마치 유서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설마 만수가 자살하려는 건 아니겠지? 명자는 불안해졌어요. 남편이 나쁜 일에 연루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죽기를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명자는 침대에 누워 깊이 생각했어요. 정만수의 편지와 사진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종합해 봤습니다. 만수는 처음부터 나쁜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야. 치매 때문에 절망하고 있었던 거고 서영이와 윤호가 그걸 이용한 거야. 명자는 이제야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어요. 정만수는 피해자였고 진짜 악역은 서영과 윤호였습니다. 좋아. 당신 마음도 이해해. 하지만 이젠 진실은 내가 꺼내겠어. 명자는 눈물을 닦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이제 반격할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자는 담당 의사에게 퇴원하고 싶다고 했어요. 환자분, 아직 검사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괜찮아요. 저 이제 괜찮아졌어요. 명자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힘이 들어 있었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명자는 곧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시내 법무사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정만수의 편지에서 언급된 유언장을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택시에서 내린 명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진짜 진실을 밝혀낼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 명의로 작성된 유언장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법무사 사무소 직원은 명자에게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요구했어요. 다행히 명자는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만수 씨 유언장 말씀이시죠? 네, 여기 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한 후 파일을 꺼내왔어요.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유언장 첫 부분에는 정만수의 인적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작성 날짜는 1년 전인 2024년 10월이었습니다. 유언자 정만수는 정신이 건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명자는 유언장 내용을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갔어요. 첫째, 유언자의 모든 재산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을 아내 유명자에게 상속한다. 둘째, 아들 정윤호에게는 별도의 재산을 상속하지 않으며 이는 유언자의 확고한 의지이다. 셋째, 본 유언장은 유언자가 직접 작성하였으며 어떠한 강요나 유도 없이 자유의지로 작성되었음을 명시한다. 명자는 놀랐어요. 정만수가 모든 재산을 자신에게 남긴다고 명시했을 뿐만 아니라 윤호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고 분명히 적어놨거든요. 이상합니다. 보통은 아들에게도 일정 부분 상속하는데 법무사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혹시 남편이 왜 이렇게 유언장을 작성했는지 말한 적이 있나요? 아니요. 저도 이 유언장이 있는 줄 몰랐어요. 남편이 실종된 지 5년이 되었거든요. 실종이요? 그런데 유언장은 1년 전에 작성되었네요. 명자는 이상함을 느꼈어요. 정만수가 5년 전에 실종되었는데 1년 전에 유언장을 작성했다는 건 말이 안 됐습니다. 혹시 유언장 작성할 때 누가 함께 왔었나요? 기록을 보니까 박서영 씨라는 분이 함께 오셨네요. 며느리 분이신가요? 명자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서영이 정만수와 함께 유언장 작성에 참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던가요? 정만수 씨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아서 의식이 흐려지기 전에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처리해 드렸습니다. 명자는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서영이 정만수를 이용해서 유언장을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법무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만수 씨는 법적으로 사망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사망신고가 접수되었더라고요. 네, 실종신고를 사망신고로 바꾼 거예요. 그럼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사망자가 유언장을 작성할 수는 없거든요. 만약 정만수 씨가 실제로는 살아있었다면 이 유언장 자체가 위조 문서가 될 수도 있어요. 명자는 번개 맞은 것 같았어요. 윤호와 서영이 정만수를 죽은 것으로 처리해 놓고 동시에 가짜 유언장까지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그러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건 명백한 문서 위조이고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법무사 사무소를 나온 명자는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경찰도 믿어줄 것이라 생각했어요. 신고하려고 왔습니다. 제 남편이 죽은 것으로 위장하고 유산을 가로채려는 사기 사건이에요. 경찰은 명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유언장과 사망신고서 그리고 치킨집에서 정만수를 목격했다는 증언들이 모두 증거가 되었어요. 그날 오후 경찰은 치킨집을 급습했습니다. 윤호와 서영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정만수 씨는 어디 계신가요? 정만수요? 저희 시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하지만 경찰이 치킨집을 수색하던 중 2층 다락방에서 정만수를 발견했어요. 정만수는 작은 방에 혼자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윤호가 놀라서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발뺌했지만 증거들이 하나둘 드러나면서 진실이 밝혀졌어요. 이건 다 윤호 씨가 하자고 한 거예요. 전 그냥 따라한 것뿐이에요. 서영이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시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을 때 윤호 씨가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기억도 잃을 텐데 미리 유산을 정리하자고. 그래서 가짜 유언장을 만들고 사망신고도 한 거예요. 그럼 정만수 씨를 어디에 숨겨뒀던 거죠? 처음에는 다른 곳에 있었는데 어머니가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치킨집으로 옮겼어요. 일도 시키고 윤호도 결국 자백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계시면서 외로워하시는 걸 보니까 차라리 재산이라도 미리 정리해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그들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명백한 사기죄였거든요. 며칠 후 명자는 마을회관에 동네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공개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저를 정신 이상자 취급하셨지만 제가 본 것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명자는 차근차근 진실을 설명했어요. 정만수가 살아있었다는 것,
윤호와 서영이 사기를 쳤다는 것, 그리고 자신을 해치려고 했다는 것까지. 정만수는 치매 때문에 절망했고 아들과 며느리의 꿰매 넘어간 피해자였어요. 진짜 나쁜 건 윤호와 서영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그렇게 착해 보이던 윤호와 서영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니 믿기 어려웠거든요.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명자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드디어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윤호와 서영은 사기죄와 문서 위조죄로 법정에 서게 되었고 정만수는 명자와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하지만 정만수의 치매는 실제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이 거짓은 아니었거든요. 명자는 매일 정만수를 돌보며 지냈어요. 때로는 명자를 못 알아보기도 했지만 가끔씩은 예전처럼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정만수가 기억이 또렷할 때면 항상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명자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였어.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요. 다 지난 일이에요. 명자는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았어요. 정만수도 피해자였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치매라는 병 앞에서 절망했던 남편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명자에게 특별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명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시립극단에서 연락드렸습니다. 시립극단요? 네, 다음 달 지역 연극제에서 특별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출연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자는 깜짝 놀랐어요. 은퇴한 지 오래되었는데 갑자기 연극 출연 제의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제가요? 이제 나이도 많고 최근에 있었던 일들이 지역 신문에 크게 보도되었잖아요. 선생님의 용기와 의지력에 많은 분들이 감동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번 연극제의 주인공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연출가는 명자에게 작품 내용을 설명했어요. 치매에 걸린 남편을 돌보는 노년 여성의 이야기였습니다. 현실과 너무나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어떠세요? 해보시겠어요? 명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30년 넘게 배우로 활동했지만 은퇴한 지도 오래되었고 나이도 많았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하지만 결국 명자는 도전하기로 했어요. 다시 한번 무대에 서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연습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힘들었지만 점점 옛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대사도 금세 외웠고 연기도 자연스러워졌어요. 연극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어요. 치매에 걸린 남편을 40년 넘게 사랑해온 아내가 남편이 자신을 못 알아봐도 끝까지 곁을 지키는 이야기였습니다. 가족들은 남편을 요양원에 보내라고 하지만 아내는 마지막까지 사랑으로 남편을 돌보죠. 명자에게는 연기가 아니라 자신의 실제 이야기 같았어요. 대사 하나하나가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날 잊어도 난 당신을 잊지 않을게요. 연습을 하면서 명자는 정만수에 대한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원망과 분노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로 말이죠. 드디어 공연 당일이 되었습니다. 지역 문화회관 대극장은 500석이 모두 매진되었어요. 명자의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공연을 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공연 시작 30분 전 명자는 분장실에서 준비를 마쳤어요. 거울을 보니 30년 전 현역 시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선생님, 관객석에 특별한 분이 오셨어요. 스태프가 알려준 것은 정만수였어요. 휠체어를 타고 관객석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옆에서 돌봐주고 있었어요. 만수 씨가 와주셔서 정말 기뻐요.
오늘 공연 꼭 성공시킬게요. 명자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치매가 진행되고 있는 정만수가 자신의 공연을 보러 와준 것이었습니다. 막이 오르고 공연이 시작되었어요. 명자는 무대 위에서 치매에 걸린 남편을 돌보는 아내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대사 하나하나가 자신의 실제 경험과 겹쳐졌어요. 여보,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같이 산책하러 나갈까요? 무대 위에서 명자가 치매에 걸린 남편 역할의 배우에게 다정하게 말했어요. 관객석의 정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연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연극이 진행되면서 명자의 연기는 점점 더 진실해졌어요. 마치 실제로 정만수와 대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관객들도 명자의 진정성 있는 연기에 깊이 몰입했어요. 당신이 날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내가 당신을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명자가 무대에서 이 대사를 할 때 관객석의 정만수와 눈이 마주쳤어요. 정만수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비록 치매로 인해 기억이 흐릿하지만 아내의 사랑만큼은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연극의 클라이막스에서 명자는 이런 대사를 했습니다. 사랑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에요. 당신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이 순간 정만수가 갑자기 일어서려고 했어요. 요양보호사가 깜짝 놀라서 정만수를 붙잡았지만 정만수는 명자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관객들도 이 광경을 보며 감동했어요. 명자는 무대에서 정만수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연기와 현실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관객들은 명자의 진심 어린 연기에 박수를 보냈어요. 마지막 장면에서 명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온 시간들, 그 모든 순간들이 소중해요. 앞으로도 당신과 함께 하고 싶어요. 공연이 끝나자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쳤어요. 명자는 무대에서 인사를 하며 정만수를 바라봤습니다. 정만수도 휠체어에서 최선을 다해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커튼콜이 끝난 후 명자는 급하게 분장을 지우고 관객석으로 나갔어요. 정만수는 아직 자리에 앉아서 명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수 씨, 어떠셨어요? 명자가 정만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며 물어봤어요. 정만수는 잠시 명자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명자야, 고마워. 비록 몇 마디밖에 하지 못했지만 정만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명자는 정만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만수 씨, 이제라도 당신 곁에 있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명자의 말에 정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록 기억은 흐릿하지만 아내의 사랑만큼은 확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공연장을 나서며 명자는 정만수의 휠체어를 밀어주었어요.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만수 씨, 집에 가서 따뜻한 차 한 잔 드릴까요? 좋아. 명자야. 정만수의 대답을 들으며 명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명자는 마을회관에서 동네 어르신들과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연극 공연 이야기로 꽃이 피었습니다. 명자야, 정말 멋있더라. 무대에서 빛이 났어. 고마워요. 오래간만에 무대에 서니까 떨렸어요. 어르신들은 명자의 용기를 칭찬했어요. 그리고 정만수와 화해한 것도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하겠어. 네, 비록 만수 씨가 많이 아프시지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명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집에서는 정만수가 요양보호사와 함께 TV를 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비록 치매로 인해 많은 것을 잊어버렸지만 명자에 대한 사랑만큼은 여전했어요. 그날 저녁 명자는 정만수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정만수는 가끔 명자를 못 알아볼 때도 있었지만 오늘은 또렷했어요. 명자야, 미안해. 정말 많이 미안해. 이제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앞으로만 보고 살아요. 명자는 정만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과거의 상처는 이제 용서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서로 사랑하며 살고 싶었어요. 고마워, 명자야. 끝까지 내 곁에 있어줘서. 당연하죠. 우리 부부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비록 늦었지만 이제야 진정한 사랑을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명자는 정만수를 침실로 모셨어요. 정만수는 침대에 누우며 명자에게 말했습니다. 명자야, 꿈에서도 너를 볼 수 있을까? 물론이에요. 꿈에서도 만나요. 명자는 정만수의 이마에 입맞춤을 해주었어요. 정만수는 편안한 표정으로 잠들어갔습니다. 명자도 옆에 누우며 하루를 정리했어요. 힘들고 긴 여정이었지만 결국 사랑이 승리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정만수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창밖으로는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정만수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잠들어갔어요. 내일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